장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밤 11시. 도훈은 또 늦었다. 결혼 10주년 기념일인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서윤의 가슴속에서 차가운 실망감이 스며올랐다. 또 야근이겠지. 서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테이블 위에 놓인 케이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10년 전 결혼식 때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훈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고생했어요. 케이크 준비했는데. 아, 미안. 깜빡했어. 도훈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다. 서윤의 마음이 더욱 차가워졌다. 10주년을 깜빡했다니.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케이크를 치웠다. 다음 날 아침 배달원이 소포를 가져왔다. 도훈 앞으로 온 것이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다. 서윤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훈은 이미 출근한 상태였다. 호기심이 생겼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소포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초음파 사진 한 장과 쪽지가 들어있었다. 안에는 초음파 사진 속에는 아기가 선명하게 보였다. 쪽지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서윤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우리 아이는 무슨 죄인가요? 서윤의 손이 떨렸다. 초음파 사진을 다시 보았다. 날짜는 3개월 전이었다. 서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저녁에 도훈이 돌아왔을 때 서윤은 조용히 물었다. 이건 뭐예요? 소포와 내용물을 보여주었다. 도훈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곧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뭐야? 장난인가? 정말 모르세요? 당연히 모르지. 이런 걸 왜 나한테 보낸 거야? 도훈의 목소리에는 진짜 당황함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혼란스러워졌다. 정말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연기하는 것일까? 그날 밤 서윤은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돌았다. 도훈이 바람을 피웠을 가능성. 아니면 정말 누군가의 장난일 가능성. 새벽 2시쯤 도훈이 화장실에 가면서 셔츠를 벗어 던졌다. 서윤은 무심코 그 셔츠를 집어들었다. 목 부분에 뭔가 묻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립스틱 자국이었다. 빨간색이었다. 서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은 빨간 립스틱을 바르지 않는다. 항상 연한 핑크색만 발랐다. 이 립스틱은 누구 것일까?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초음파 사진, 쪽지, 그리고 립스틱 자국. 서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도훈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일까? 서윤은 셔츠를 원래 자리에 두고 침대에 누웠다. 옆에서 자고 있는 도훈을 바라보았다.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몰랐던 도훈이 있는 건가? 서윤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평화로운 일상은 불가능해 보였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서윤은 며칠 동안 고민했다. 도훈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문제만 커질 것 같았다. 서윤은 스스로 진실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소포에서 단서를 찾아보았다. 택배 송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발신지가 적혀 있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소였다. 서윤은 그곳으로 가보기로 했다. 택시를 타고 그 주소로 향했다. 낡은 빌라촌이었다. 서윤이 사는 고급 주택가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해당 주소를 찾았다. 3층짜리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다. 우편함을 확인해 보니 나지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윤은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발신인의 정체를 알아낸 것이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다. 예쁘지만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누구세요? 나지은 씨 맞나요? 여성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놀란 표정은 아니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들어오세요. 나지은은 서윤을 안으로 안내했다. 작은 원룸이었다. 한쪽 구석에는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서 아기가 자고 있었다. 서유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 코와 입모양이 도훈과 닮아 있었다. 이럴 수가 없다. 차 한 잔 드릴까요? 나지은이 태연하게 물었다.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우리 남편에게 소포를 보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나지은은 솔직하게 인정했다. 서유는 예상 외의 반응에 당황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부정하거나 변명하지 않나?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제가 여기에 온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실 때문이에요. 나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서유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무슨 진실이요? 도훈 씨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어요. 저와 이 아이에 대해서 말이에요. 자고 있는 아기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애틋함과 동시에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정말 우리 남편 아이예요? DNA 검사라도 해보시겠어요? 나지은은 전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서유는 그녀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더욱 당황했다.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우리 남편과? 2년 전부터예요. 하지만 도훈 씨는 저를 버렸어요.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까 연락을 끊었죠. 서윤의 가슴이 아팠다. 2년 전이라면 자신들의 결혼 8년 차였다. 그때 도훈은 승진으로 바쁘다고 했었다. 야근도 자주 했다. 그래서 소포를 보낸 거예요? 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요. 나지은은 솔직했다. 거짓말을 하거나 꾸미는 것 같지 않았다. 그것이 서윤을 더욱 괴롭게 했다. 아기가 깨어났다.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지은은 아기를 안아 올렸다. 서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저 아기가 정말 도훈의 아이라면? 서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지은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서윤은 그 집을 나서며 머릿속이 복잡했다. 나지은이라는 여성은 예상과 달랐다. 떼쓰거나 협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그것이 더욱 무서웠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혼란스러웠다. 나지은의 말이 사실이라면 도훈은 2년 동안 자신을 속였다는 뜻이었다. 서윤은 화가 났지만 동시에 상처받았다. 시어머니 인숙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평소처럼 정갈한 모습이었다. 어디 갔다 와? 잠깐 나갔다 왔어요. 서윤은 대충 대답했다. 하지만 인숙의 예리한 눈빛이 서윤을 뚫어보고 있었다. 요즘 표정이 안 좋더라. 무슨 일 있나? 서윤은 망설였다. 시어머니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위험할 것 같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인숙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저녁에 도훈이 돌아왔다. 서윤은 그를 유심히 관찰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요? 그냥 평소와 같은 일들이지. 도훈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서윤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날 밤 서윤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다. 나지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2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것일까? 새벽 3시쯤 목이 말라서 부엌에 갔다. 물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이 시간에 깨어 있다니?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인숙이 뭔가를 태우고 있었다. 종이 같은 것이었다. 서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낮 인숙이 외출한 사이에 서윤은 그 방에 들어가 보았다. 방 한쪽에는 오래된 장롱이 있었다. 평소에는 잠겨있던 장롱이 열려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장롱을 뒤져보았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편지들과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그중 하나를 꺼내 읽어보았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편지는 20년 전에 쓰인 것이었다. 한 여고생이 쓴 것 같았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도훈이와 사귀다가 아이가 생겼다. 하지만 도훈이 집안에서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는 입양 보내기로 했다. 서윤의 손이 떨렸다.
도훈이 고등학생 때 이미 이런 일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입양되었다고 했다. 다른 서류들도 확인해 보았다. 입양 관련 서류들과 합의서 등이 있었다. 모두 인숙의 이름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마지막에는 유서 같은 것도 있었다. 그 여고생이 쓴 것 같았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도훈이도 날 버렸고 아이도 빼앗겼다. 모든 게 끝났다. 서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그 여고생이 자살했다는 뜻일까? 뭐 하는 거야? 뒤에서 인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유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인숙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서유는 편지들을 들고 물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도훈이 고등학생 때 여자애를 임신시켰다는 거예요? 인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여자? 내 시할아버지 땐 더한 일도 있었다. 인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다. 서유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는? 죽었어. 오래전에. 인숙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서유는 충격에 휩싸였다. 정말 자살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입양됐다고 했잖아. 인숙은 편지들을 서윤에게서 빼앗았다. 이런 걸 왜 보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인숙의 대답은 의미심장했다. 서윤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다. 이 집안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서윤은 도훈을 기다렸다. 시어머니 방에서 발견한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다. 도훈이 고등학생 때부터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도훈이 들어오자마자 서윤이 다가갔다. 당신 나지은이라는 여자 아세요? 도훈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이번에는 숨길 수 없었다. 어떻게? 아이까지 있던데요. 그 아이 당신 아이 맞죠? 도훈은 한참 동안 말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다. 맞아. 솔직하게 인정했다. 서유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언제부터였어요? 2년 전부터. 하지만 끝났어. 진작에 끝났다고. 끝났다고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훈은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래, 내 잘못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책임져야죠. 책임? 무슨 책임? 도훈이 반발했다. 서윤은 믿을 수 없었다. 당신은 아버지예요. 그 아이의. 당신은 날 이해한 적 없어. 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관심 있었어? 도훈이 오히려 서윤을 몰아세웠다. 서윤은 어이가 없었다. 지금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당신도 잘못이 있어. 우리 사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봐. 서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바람을 피워놓고 오히려 자신을 탓한다니. 그래요. 이제 알겠어요.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결심을 굳혔다.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다음 날부터 서윤은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나지은의 아이가 정말 도훈의 아이인지 확인했다. DNA 검사를 의뢰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99.9% 일치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서윤은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도훈의 회사 이사회 멤버들을 조사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씩 접촉하기 시작했다. 회사 부회장과 만났다. 그에게 도훈의 사생활 문제를 얘기했다. 물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부회장은 관심을 보였다. 서윤은 확신했다. 이들도 도훈을 견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가 숨겨둔 과거 자료들을 활용했다. 20년 전 여고생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부정 청탁 자료들도 있었다. 도훈의 아버지가 회사를 키우면서 저지른 각종 로비 자료들이었다. 당시에는 묻혔지만 지금 공개되면 큰 문제가 될 내용들이었다. 서윤은 이 모든 것을 정리했다. 도훈을 완전히 몰락시킬 준비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나지은을 다시 만났다.
협력해 주세요. 무슨 협력이요? 도훈이를 제대로 벌주는 거예요. 나지은은 서윤의 제안을 들었다. 그리고 동의했다. 좋아요. 저도 더 이상 숨어 살기 싫어요. 서윤과 나지은은 연합했다. 이제 도훈은 끝이었다. 한 달 후 모든 것이 터졌다. 서윤이 준비한 자료들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도훈의 불륜과 사생아 그리고 과거의 각종 비리들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도훈은 모든 직책에서 사임해야 했다. 언론들도 연일 보도했다. 건설업계 유명 인사의 스캔들이었기 때문이다. 도훈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나지은은 당당하게 나섰다.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아이의 양육비와 위자료를 당당히 요구했다. 도훈은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이 과정에서 이사회의 신임을 얻었다. 위기 상황에서 회사를 구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도훈 대신 이사회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집에서도 상황이 바뀌었다. 인숙은 서윤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네. 인숙의 말에는 인정하는 뜻이 담겨 있었다. 도훈은 집을 떠났다. 더 이상 예전 같은 생활은 불가능했다. 서윤은 혼자 남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나지은이 아이를 데리고 서윤을 찾아왔다. 떠날게요. 어디로요? 멀리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나지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다. 아이도 건강해 보였다. 연락하고 지내요. 고마워요. 정말로. 나지은은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서윤도 나지은에게 감사했다. 함께 도훈을 벌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지은이 떠난 후 서윤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때 인숙이 서윤을 불렀다. 서윤아, 잠깐 와봐. 서윤이 인숙의 방으로 갔다. 인숙은 진지한 표정이었다. 넌 이제 이 집안의 어른이 되었어. 서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인숙이 자신을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인숙이 말을 이었다. 그 아이, 정말 내적일까? 서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뜻이에요? 인숙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다. 이거 봐. 서윤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DNA 검사 결과였다. 하지만 자신이 의뢰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아이는 도훈의 동생일 가능성 있음. 채취된 모근 속 유전자 불일치. 서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머니, 이게. 그 여자가 가져온 머리카락은 도훈 것이 아니었어. 인숙의 말에 서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럼 누구? 도훈의 형이야. 5년 전에 죽었지. 서윤은 온몸에 힘이 빠졌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뜻인가? 처음부터. 이건 그 여자의 복수였던 건가? 서윤은 혼잣말을 했다. 나지은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일까? 그날 밤 서윤은 나지은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미 해지된 상태였다. 집 주소로 가봐도 이미 비어 있었다. 나지은은 완전히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며칠 후 서윤은 나지은이 남기고 간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다. 오래된 기종이었다. 호기심에 전원을 켜보니 메시지 하나가 저장되어 있었다. 계획대로야. 다음은 당신 차례야. 서윤은 그 메시지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다. 나지은이 누군가와 공모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서윤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다. 하지만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만 들렸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시작에 불과했던 것일까? 나지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도훈을 벌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 같았다.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것일까? 서윤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한 복수극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그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서유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과연 누가 진짜 적이고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서유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이제 자신도 이 게임의 플레이어가 되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서유는 준비되어 있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서유는 커튼을 쳤다. 긴 싸움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